오늘은 하나이글스 트레이드 20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빙글의 창단 이후로부터 더 과거의 트레이드도 조금 다뤄보려 했었는데 사실상 거의 은퇴한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저 역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선수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2000년대 정도 20년 정도의 이야기만 해보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약간 겉핥기식으로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은 타임머신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트레이드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서 트레이드가 이런 선수들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조금 보시면서 시기별로 하나이글스가 주로 데려왔던 그런 트레이드 자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 팀이 이 포지션이 좀 취약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6년 빙글의 이글스가 창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현금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제 7회 구단이었기 때문에 창단으로부터 한 3년 4년 정도는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다른 팀에서 선수들을 데려오는 그런 전력 보강을 많이 했던 시기고요. 이때 현금 트레이드의 명단을 쭉 살펴보면은 제가 아는 선수는 이제 포수였던 유승환 선수 정도가 눈에 띄는 선수네요. 나머지 선수는 솔직히 저도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나 이런 카드로만 접했던 그런 선수가 많고, 그래서 빠르게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굵직한 트레이드가 이제 94년도에 일어났는데요. 올드 하나 팬들 앞에서는 절대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트레이드였습니다. 악바리 이정훈 선수와 장정순 선수를 삼성에게 내주는 그런 트레이드였는데, 당연히 당시 하나 팬들은 이정훈 트레이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구단이 해버리면. 그렇게 팀을 떠나게 되었고요. 2004년 지난번 제가 하나 61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홍지만 선수와 권준원 선수의 트레이드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 트레이드 역시 이정훈 선수 이후로 또 최악의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이정훈, 송지만 두 레전드 골든글러브 외야수를 이렇게 허무하게 트레이드로 보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팀의 패착이 지금까지도 우리 팀 외야에 조금 저주가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트레이드긴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으로 넘어오자면은 한화 신종길 선수와 기아 강동호 선수와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데이비스의 중견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때부터 이제 중견수 공백, 외야수 공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견수 영상에서 강동호 선수가 삼성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삼성에서 두산, 기아를 거쳐서 하나로 오게 된 케이스고요. 그런 전임의 생활을 하던 그런 선수 생활 막바지에 하나에 와가지고 최고령 1번 타자로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다가 가셨습니다. 트레이드로 데려온 외야수 중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강동호 선수가 제일 성공적인 트레이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9년 한대화 감독의 리빌딩 신ян수 3할이 대수냐? 대수리게스 이대수 선수가 이제 두산에서 오게 됩니다. 유격수 김민재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유격수에 큰 공백이 생겼었어요. 두산에서는 설 자리가 없던 이대수 선수가 트레이드로 하나로 오게 됩니다. 이 대수리게스 덕분에 이때 야구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짤은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은 기억에 남는 그런 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야구 좀 봤다 싶으면 이 짤을 안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2011년도에는 타격에 눈을 뜨면서 유격수로 골든글러브까지 타게 됩니다. 2010년입니다. 한화에서 마정길 선수를 현금 3억 원에 내주고 마일영 선수를 넥센에서 데려오게 되는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넥센 구단에서 그 이면 계약 파동이 일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겉으로는 3억으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12억 5천만 원에 주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9억 5천만 원 정도를 축소 발표하고 뒷돈으로 가져간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튼 이 트레이드는 대실패고요. 마정길 선수가 넥센으로 가서 선발진을 계속 지켜줬던 것에 비해서 마일영 선수는 1군에서 거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고, 제 기억에도 안 좋은 별명인 마일영이라는 별명만 기억날 정도로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시즌 중반에 전격적으로도 발표됐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안영명, 박성호, 김다원 선수를 내주고 기아에서 장성호, 김경원, 이동현 선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였습니다. 제가 하나팬이 된 계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011년도에 야구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임팩트에 한몫을 했던 장성호, 김경원 선수가, 각경원 선수가 그때 하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안영명 선수의 출혈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재밌게도 이범호 선수가 FA로 기아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한화가 보상 선수로 안영명 선수를 지목하게 되면서 1년 만에 팀
팀으로 리턴하는 그런 재밌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하나에게 너무 이득이었던 트레이드죠.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가 1차 지명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유원상 선수, 양승진 선수를 내주고 LG에서 김광수 선수를 데려온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유원상 선수가 끝내 터지지 않으면서 이완의 유방주로 트레이드 카드가 되었고요. 물론 LG로 가면서 각성을 좀 하긴 했습니다. 김광수 선수를 데려오면서 나름 불펜에서 쏠쏠하게 써먹었는데 다시 트레이드로 기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013년으로 갑니다. 한화에서 장성호 선수가 다시 트레이드 카드가 되었고요. 롯데의 송창현 선수와 트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김웅용 감독 시절이었는데요. 김웅용 감독이 평소 눈여겨보던 송창현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롯데로 장성호 선수를 내주게 되는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성호 선수가 롯데 팀 간에 어떤 불화가 있어서 몇 경기 뛰지 않고 바로 방출이 되면서 사실상 뭐 그냥 한화의 이득으로 끝난 그런 트레이드가 되었고요. 송창현 선수도 뭐 이렇다 할 활약을 했다기에는 좀 애매하긴 해가지고 트레이드로서 일어난 임팩트는 굉장히 미비했지만 제가 조금 애정했던 그 장성호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된다는 점에서 좀 슬펐던 그런 트레이드로 기억에 좀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외야수도 문제였지만 포수도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이 주전 포수가 굉장히 문제였어요. 신인 포수였던 정범호 선수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멘토격의 어떤 선수가 필요했고 마침 SK에 있었던 조인승 선수가 딱 눈에 들어와서 한화로서는 이대수 선수와 김광석 선수를 내주는 그런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재원 선수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영입이죠. 실제로 조인승 선수는 팀 내에서 좋은 전력이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대수 선수는 좀 아쉽지만은 SK로 간 이후에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트레이드로 왔던 선수들이 좀 활약해주고 다시 트레이드 카드로 팀을 떠나는 약간 좀 그런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 넥센에서 이성열, 허도한 선수와 한화 양훈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이런 트레이드도 있었고요. 뭐 이 트레이드는 사실 이성열 선수만 봐도 굉장히 성공적인 트레이드였죠. 2018년 가을 야구의 주역이었던 뽕열이 형,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냥 장타에 뽕맛이 있어가지고 이 형은 정말 보는 맛이 좀 있었죠. 좀 선풍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하나에 와가지고 뭐 안경도 쓰고 많은 변화를 좀 가지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백업 포수였던 허도한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포수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그리고 이때 주목해야 될 게 4대3 대형 트레이드가 기아와 있었습니다. 하나에서는 유창식, 김광수, 오준혁, 노수강 선수를 내주고 기아에서는 임준섭, 박성호, 이종환 선수를 데려오게 되는 트레이드였는데요. 이 트레이드는 거의 기아 타이거즈한테 선수를 갖다 바치는 그런 트레이드였습니다. 기아에서 데려온 선수들은 사실상 뭐 1군에서 기여한 바가 없고요. 하나에서 가게 된 케이스에는 이제 김광수 선수는 이제 끝물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기아로 가고 나서 3점대 방어율에 막 리그의 정상급 불펜 투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외야의 어떤 준족이었던 오준혁, 노수광이라는 자원을 그냥 내준 거죠. 이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아예 없던 건 또 아니거든요. 운영을 좀 너무 그지같이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전체 1라운드였던 유창식 선수를 내주는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는 1라운드는 그냥 안고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창식을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큰 출혈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몇 년 뒤에 승부조작 성 관련 범죄도 연루가 되면서 사실상 범죄자를 미리 치워버렸던 그런 트레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트레이드는 실패였다. 16년도에는 트레이드가 없었고요. 이제 17년도에 이글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레전드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화에서 신성현 선수를 내주면서 두산에서 포수 최재훈 선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대박이죠? 네, 대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글스의 포수는 다 나이가 기본 30대에다가 타율도 안 좋고 수비도 안 좋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주전 포수에 대한 갈망이 있던 시기였죠. 정범호 선수도 기대만큼 성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두산의 3루수였던 이원석 선수가 FA로 떠나게 되면서 마침 또 내야 자원이 필요했었고, 신성현 선수와 최재훈 선수 간에 카드가 맞으면서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포수가 희귀한 이런 리그에다가 수비력도 준수하고 출루율도 좋고 20대의 군필 포수인 그런 자원을 선수 하나로 그냥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한화 단장이었던 박정훈 단장의 어떤 최대 업적이 아니었을까. 이 트레이드로 거의 사실상 10년 동안은 포수 걱정 없이 팀의 다른 곳에 조금 더 보강할 수 있게 상대적으로 포수에 좀 걱정을 좀 덜었던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정범호 선수를 NC로 내주면서 윤호솔 선수를 데려오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 뭐 최재훈도 있겠다. 그 당시 하나 팬들은 정범호를 팔아서 신인 유망주로 좀 데려오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고요. 좀 우픈 이야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운드 보강을 위해서 투수 자원인 윤호솔 선수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NC로서는 그 당시에 김태곤 선수가 주전 포수 김태곤 선수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포수에 조금 빈자리가 생겼었고 정범호 선수에 대한 니즈가 확실했습니다.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정범호 선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NC가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그리고 김영준 선수도 잘 성장을 하면서 밀리게 됐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됐고요. 윤호슬 선수는 무슨 정보통신거래법 위반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출전 정지를 먹더니 이제 재활까지 겹치면서 이제 사실상 1군에서 봤던 기억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트레이드로 주전급을 데려오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9년에 이제 하나 송은범 선수와 LG 신정락 선수 간의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솔직히 이해가 되는 트레이드는 아닙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 감독이었던 한용덕 감독이 이제 선수들 간의 불화가 조금 있었다. 그런 설이 좀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돌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좀 이루어진 트레이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때 2018년 하나가 3위를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백업 포수 지성준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지성준의 끝내기 역전 3런을 봤던 하나 팬들이라면은 지성준 선수를 싫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짜릿한 그런 기억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트레이드였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롯데로 간 지성준 선수는 1군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었고 반면에 이 트레이드로 롯데에서 하나로 오게 된 장시환 선수는 불펜에서 나름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면서 하나가 조금 우세한 그런 트레이드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화에서 이태양 선수와 SK 노수광 선수 간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외야수를 슬슬 보강하는 그런 시기죠. 이용규 선수의 넥스트를 고민할 때가 온 거고요. 이 당시 외야 용병이었던 호잉 선수가 부진하면서 용병 교체 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불펜진의 방어가 너무 심했던 그 당시 SK를 상대로 이태양 선수를 내주고 노수광 선수를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아와의 대형 트레이드에서 갔던 그 노수광 선수가 다시 친정팀 하나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나로서는 이제 이태양 선수까지 내주면서 데려온 노수광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대만큼의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2021년 시즌 개막 전에는 옆구리 부상까지 당하게 되면서 또다시 야심찬 외야수 보강은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오선진 선수를 내주면서 삼성에는 베테랑 이성곤 선수를 데려오게 됩니다. 외야수죠. 또 외야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삼성은 내야진 보강이 좀 절실했기 때문에 내야수 오선진 선수를 내주고 우린 또 베테랑 외야수 이성곤을 데려오게 됐는데 이성곤 선수가 뭐 나름 잘해줬어요. 나름 잘했는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1루수로 보직을 옮기게 되면서 이것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수비로서는 이제 좀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주전을 내주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주전 외야수 찾기는 이번에도 실패가 되고요. 2022년 3년 연속으로 외야수 자원을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유망주 투수였던 김희환 선수를 내주면서 지금의 김도현 선수죠. 내주면서 기아에서 이민우, 이진영 선수를 데려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김희환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선수인데 나름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유망주였는데 이 제구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써먹기가 좀 애매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기아에서도 절치부심해가지고 1군에서 좋은 활약 보이고 있는 점 너무 보기 좋고요. 이진영 선수도 또 3년 연속으로 데려온 외야 자원인 만큼 조금 더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인데 한때 또 1번 타자로서 활약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터질 듯 감독이 또 우직헌에 써주지 않으면서 떠줄 때 조금 더 잘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면서 아무튼 뭐 그런 선수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지금도 무주공사 아닌 외야 한 자리를 좀 잘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우 선수도 2군에서 좀처럼 1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 시즌에는 좀 1군에서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한화에서 이시원 선수를 내주고 KT의 류희훈 선수를 들여오는 트레이드도 있었는데요. 요것은 둘 선수 다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설의 변노
김호유 트리오 중에서 당시 미완의 유망주였던 변우혁 선수와 또 다른 미완의 유망주였던 한승혁 선수 간의 트레이드가 주를 이뤘고요. 기아는 주전 1루수였던 황대인 선수의 대안이 좀 필요했고 하나 역시 불펜진 보강을 위해서 한승혁 선수를 데려오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저는 당연히 한승혁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우위라고 평가하고 싶고 이번에 또 한승혁 선수가 비록 서비스 타임 1년을 남기고 또 이제 보상 선수로 KT로 가게 됐는데 가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 상대할 때 조금 살살 해주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23년도에 또 다른 트레이드가 또 있었죠. 하나의 조현진 선수와 24년 신인 드래프트 7순위 지명권과 함께 NC에서 이명기, 이재용 선수를 데려오게 됩니다. 사실 주 목적은 허인서 선수가 상무로 가게 되면서 백업 포수를 위해 이재용 선수를 데려온 게 있었는데 여기서 외야수 이명기 선수까지 1년 임대 느낌으로 또 영입을 하게 됩니다. 또 외야수 영입을 트레이드로 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도 손학수 선수 이전에도 또 베테랑 외야수를 또 이렇게 임대 성격으로 데려왔었었네요. NC한테. 뭐 사실상 이명기 선수는 시즌2에 아웃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뭐 거의 활약은 없다시피 했고요. 2024년도에는 트레이드가 없었고요. 2025년에 이제 한화가 26년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 원을 주고 NC로부터 손아섭 선수를 거의 반년 임대 수준으로 트레이드를 해오게 됩니다. 트레이드 마감일 당일날 이제 경기 중에 성사가 되면서 한화 이글스 1위 탈환의 마지막 퍼즐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또 손아섭의 한국 시리즈 꿈을 또 이룰 수 있게 하는 약간의 어떤 윈윈 트레이드가 있었죠. 올해로 다시 FA가 되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선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봅니다. 선수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 자, 이렇게 쭉 이제 트레이드 역사를 봤는데 최근에는 정말 외야수 자원의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들은 포수는 다행히 최재훈이라는 성공적인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었는데 외야수는 정말 많은 트레이드 카드가 오고 가면서 하나의 외야를 차지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문현빈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아직 용병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남은 한 자리 또다시 트레이드를 채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육성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인가 고민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중견수 영상에서 이원석 선수를 주전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원석 선수가 타격에 재능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선수고 그렇지만 그런 선수조차도 이길 선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로 또 어중간한 카드 데려오면서 이제 투수 출혈이 있을 바에는 개인적으로는 제발 그냥 이거는 조금 기우제 메타가 맞긴 합니다. 그냥 바라는 거예요. 오재원 선수가 잘 성장해주기를 그냥 바라는 겁니다. 예, 바라봅니다. 또 송지만 선수라든지 이영호 선수라든지 또 쌍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신인부터 그냥 개막전 선발 들어가가지고 바로 포텐 터져가지고 주전 외야수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99년 우승 멤버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제2의 송지만, 제2의 이영호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독 패밀리 멤버십 가입해주신 지은킴4830님, 알드레이크님, 내사랑 이글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독!